좋은 아침입니다. 남해안 썸투어 2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보길도 동쪽 끝에 있는 백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어제 도착해 가지고 한적한 곳에 이렇게 정자가 있어 가지고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룻밤을 유숙을 했습니다. 비록 밤새 강한 해풍이 불어 가지고 심하게 텐트를 흔들어 냈지만 그래도 이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 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서 텐트를 철거해 가지고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여행은 시작됩니다. 자, 2일차 라이딩 출발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짐을 다 꾸려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현재는 보길도의 동쪽 끝쪽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일주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보길도 가운데 중앙통로와 동쪽에 있는 해안도로, 이게 모두 일주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중앙통로가 있는 보길도 가운데 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보길도 동쪽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울창하게 동백림이 조성되어 있는 해안선 도로를 따라서 보길대교 쪽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날씨는 영상 5도지만은 풍속이 3, 4m로다가 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위를 느끼면서 라이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라이딩 한 6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보길도 동로를 따라 가지고 현재 앞쪽에 보이는 보길대교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곳이 삼거리 지점입니다. 이쪽에 동로와 저쪽으로 연결되는, 서로가 연결되는 브릿지 지점입니다. 이곳에다 저는 저쪽에 서로로다가 다시 진행을 해 가지고 여행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자, 보길대교를 지나가지고 작은 고갯길을 하나 올라서면은 이 상거리 지점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쪽에 세연정이 있고 땅끝마을 전망대가 있습니다. 땅끝마을 전망대 있는 쪽은 서로로다가 계속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는 것이고, 세연정 쪽은 가운데 통로입니다. 가운데 쪽에 가가지고 윤선도의 유적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 세연정 쪽으로다가 먼저 진행을 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방향입니다. 자, 현재 이곳은 보길도의 윤선도 원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윤선도의 유적지입니다. 예전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세상을 버리고 윤선도 선생은 제주도로 가던 중에 또 이곳에 경치가 수려해 가지고 머물렀다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세연정을 비롯해 가지고 곡수당, 낙서제, 또 그리고 동천석실 등 그가 머물렀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정철 선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시문학에 또 능통했던 분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어부사시사, 또 그리고 유명한 오우가 등 이 주옥 같은 문학이 또 많이 남아 있다는 윤선도 선생의 유적지입니다. 잠시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안쪽에 세연정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관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매표소가 있는데 시간이 아직 8시 40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가 개방 시간이 9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매표 시간 9시에서 17시 30분. 자, 세연정에서 약 한 1km 가량을 올라오면은 도로의 끝입니다. 상거리 지점이 나오는데 보니까 좌측으로는 낙서제가 650m, 우측으로는 동천석실 450m,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낙서제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착한 곳은 곡수당입니다. 곡수당은 고산의 오남인 학관이 이곳에서 기거를 하면서 지냈다는
별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칸짜리 집인데 이렇게 곡수당이라는 현판을 가지고서 이곳에서 별장으로 삼아서 아마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곡수당 우측에 보면은 서재라는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고산의 자제분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던 그런 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곡수당 우측에 보면은 위쪽에서 나무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여드린 상연지가 있는가 하면은 곡수당 바로 앞쪽에는 또 이거 하연지라는 이런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정방형으로다가 이렇게 서쪽으로다가 둘레를 둘러 가지고 조성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조금 전에 곡수당을 둘러보고 나가지고 그곳에서부터 경사면을 따라 가지고 한 200m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산 아래쪽에 이렇게 아담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바로 또 낙서제라고 하는데, 낙서제는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서 약 한 34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기거를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낙서제 건물은 물론 또 이제 복원이 돼 가지고 현재 이렇게 기와집 형태로다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낙서제 바로 앞쪽에는 보면은 특이한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암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거북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귀암은 또 낙서제를 원형 복원하는데 기준선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복원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낙서제에서 내려다 보이는 곡수당의 풍경입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유채꽃이 만발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또 한쪽 장갑이 없어졌습니다. 장갑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낙서제 아래쪽에 장갑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잡았다. 자, 이번에는 동천석실로 향하는 길입니다. 동천석실은 저 산 위로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로 앞쪽에 보면은 자그마한 개울물이 있는 곳, 이래 커다란 화강암 돌덩어리로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를 건너 가지고 숲속으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동천석실로 올라가는 길이 그리 편하진 않습니다. 노면에 이렇게 돌들이 쫙 깔려 있고 해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뒤뚱 하면서 한참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동천석실에 올라와 가지고 아래쪽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자그마한 정자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이게 고산 윤선도가 저 위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고 시를 쓰고 하면서 있다가 아래쪽에 내려와서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어떤 침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길이 어디로 있느냐, 이렇게 와, 엄청 가파릅니다. 가파른 계단길을 따라 가지고 끝까지 올라왔더니 와, 여기입니다. 자, 제가 도착한 곳은 동천석실 바로 앞쪽입니다. 동천석실이라는 게 신선들이 은거했다는 이런 전례에 의해 가지고 동천석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고산 윤선도 선생이 서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면서 은거하고 지냈다는 동천석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바위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집을 지어 놓고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앞쪽에 움푹 패인 바위는 고산 선생이 차를 끓이던 장소다. 이렇게 차를 끓이던 장소라고 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오, 평평한 공간 여기 나왔습니다. 자, 세현정에 들어왔습니다. 제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세현정이라고 합니다. 세현정은 주변 환경이 깨끗한 곳에 있는 연못 가운데 있는 정자각이라 해가지고 세현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연못에는 기암괴석 7종류의 이름이 붙여진 다양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황소가 뛰어오르는 바위도 있고 거북이 바위도 있고 다양한 바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곳에 아름다운 환경, 연못 가운데 이렇게
아담한 정자각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세연정 바로 앞쪽에 오면은 좌우로다가 서대와 동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다가 계단으로 쌓아 올렸는데 이후에서 군무를 추고하던 그런 무대 역할을 하던 곳이랍니다. 자, 세연정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쪽 반대편에 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못의 윤곽이 보입니다. 이곳에는 또 기암절벽 괴석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 있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또 개구리들 요즘 산란기래 가지고 개구리들이 아주 심하게 울어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갑니다. 자, 조금 전에 고산 윤선도 선생의 유적지를 둘러보기 위해 가지고 세연정 쪽으로다가 이동을 해 가지고 다 둘러보고 나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삼거리 지점입니다. 좌회전을 하면은 땅끝 전망대가 있는 곳, 서쪽 도로를 따라 가지고 도로 끝에까지 가면은 약 한 12km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정상 다 올라왔습니다. 아주 힘겹게 한참 동안 끌고 올라왔는데 저쪽 반대쪽에는 정자마을입니다. 정자마을에서 선착마을까지 올라오는 이 고갯길이 이렇게 높습니다. 자, 정상에 올라서면 선착마을 이렇게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선착마을 올라오는 길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또 내려가겠지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또 힘들어야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땅끝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보길도에 서쪽에 있는 해안선 도로를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곳까지 약 한 8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와, 이쪽에는 높낮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어필을 했습니다. 걸고도 오고 타고도 오고 하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땅끝 전망대입니다. 땅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포르투갈의 땅끝 호카고사를 갔었지만은 또 올 봄에는 해남의 땅끝 마을에 왔다가 이번엔 또 보길도 땅끝 마을까지 왔습니다. 자, 땅끝 전망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비오지, 보길도를 상징하는 약자겠죠? 보길도. 자, 앞쪽에 바다와 섬이 망망대해에 섬이 둥둥 떠있는 풍경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섬은 무슨 섬일까요? 자, 현이치 땅끝 마을, 현이치 땅끝 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다가 보면은 쭉 보니까 추자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추자도가 보이나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착한 곳은 보길도의 땅끝 전망대입니다. 땅끝 전망대에서 앞쪽을 내려다보면은 땅이 끝이기 때문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았더니만은 앞에서 바닷물이 막아줘 가지고 청길 낭떠러지는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만 보입니다. 자, 이곳에는 관광객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혼자 와 가지고 이렇게 풍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서쪽 해안에 있는 해안선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길도 서쪽 맨 끝쪽에 가면은 보옥리라고 공룡알 해변이 있습니다. 이곳에 또 공룡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가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해변에 나왔는데 공룡알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둥글둥글둥글하게로 공룡알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마 공룡알 해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공룡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게 공룡알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이거 은폐돼 가지고 찾지 못하겠죠. 이렇게 공룡알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와, 공룡알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아기 공룡 둘리가 나오겠죠. 공룡알입니다. 또 다른 공룡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무거워. 와, 공룡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우와. 어쩔 수 없이 점심도 못 먹고 하는데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 가지고 보길 대교 있는 데까지는 가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벌써 1시가 가까워지는데 배는 고프고 간단하게 비상식량 간식으로 챙겨 놓은 거 이걸로다가 때우고서
일단은 보길대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지만은 고생을 할수록에 추억이 쌓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마련입니다.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현재는 보길도 이제 일주를 마치고 지금 보길대교까지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벌써 1시 한 40분이 넘었는데 점심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곳까지 보길대교까지 나와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지금 하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서 일단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점심 메뉴는 양푼이 동태탕을 주문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지금 동태탕이 끓고 있는데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오후에 또 다른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길도 여행을 마치고 보길대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오면은 어떤 육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장사도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섬을 거쳐가지고 앞쪽에 또 보이는 새로운 보길대교 큰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보길도 여행을 마치고 현재는 노하도에 있는 동천항에 왔습니다. 북쪽에는 산양진항이 있고 남쪽에는 이목항이 있고 이쪽 동쪽에는 동천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목항 쪽에서는 여객선이 운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목항에서 이곳으로다가 약 한 8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동천항까지 현재 소원 가는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시 30분 배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없어서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 5분이나 또 연척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배도 이렇게 늦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정시에 도착한 줄 알았고. 노하도의 동천항에서 소환도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환도에 도착을 하면은 바로 앞쪽에 보이는 소환도 표지석이 있습니다. 자, 항일의 땅 소환도. 이 섬에서 또 이 항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오니까 달목공원이라는 자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바로 앞쪽에는 태극기가 아주 힘차게 펄럭이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소환도에 들어와 가지고 소환항에서 북단으로 연결되는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월항마을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곳까지는 이동거리가 약 한 2km 정도 이동을 했는데 북단 길을 따라 가지고 일주를 하려고 왔는데 현재 시간이 5시 10분이 넘었습니다. 자, 도로변에 자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안쪽에 자그마한 정자각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곳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려고 라이딩을 멈췄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 또 유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편안하게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특별히 또 새로운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갈비찜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색깔은 이쁜 것 같은데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비는 뜯는 맛이다. 자, 자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 맛이 나는가. 맛있어요. 자, 한잔 따르겠습니다. 깔깔깔깔깔깔. 좋아요. 자, 건배. 짠.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좋다. 마저 뜯겠습니다.